이렇게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기까지는 뭐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고집불통, 일방적인 독주, 불통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거래, 밀거래, 뭐 또는 밀실거래 이런 것들이 관행으로 자리 잡혔던,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기득권 세력들의 주고받는 것들이 재벌과의 관계, 유착관계도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구체제라고 할 수 있는 87년 체제, 뭐 개헌 얘기에서도 마찬가지들이 구체제라고 했는 앙샹 레짐이 변화, 레짐 체인지 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국정의 일방적인 독주 부분이 네. 결국 지금과 같은 또 세력적인 사태를 즉 고립화되는 과정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일방 독주식으로 국정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총선에서는 친박의 일방적인 독주를 위해서 공천에 아주 이상한 공천 사태가 벌어지고 국정 운영 세력이 폭넓게 권력이라는 게 원래 나누면 커지고 그렇죠. 예. 독점하면 좁아지는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정말 좀 이런 자기 자신의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건국절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주 이념 편향적인, 우익 이념 편향적인 그런 걸로 다 몰아갔던 것이 결국 자기의 목을 조이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참담할 겁니다. 지금 현재. 스스로도. 한국 우리 정당이나 정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유례 없는 일들이 너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참 당혹스럽습니다. 촛불 시위 국민적 분노가 나더라도 이걸 잘 수습하고 해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리더들의 그렇죠. 몫인데 네. 그 몫을 사실상 무책임하고 능력이 없음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우왕좌왕 속에서 드러난 것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솔직하게 보면은 이 현재 정치권은 우리 국민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 네. 라는 걸 고백했다고 봅니다. 청와대로 향하는 촛불의 민심이 뭐 여의도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객관적인 상황, 국민의 마인드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 자기 정파의 이해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를 지지부진하게 계속 그냥 망가뜨려 가갖고 내년 대선을 하는 것이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 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 아, 예. 그 이정현 대표는 뭐 탄핵이 가결되겠냐? 탄핵 가결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해서 그것도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반대를 한 사람들은 가결 후에 무슨 책임을 질 것이냐.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 사람들이 뱉은 말 금방 잊어버리는데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말을 뱉어내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하고 최순실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현재도 또 이 국정 혼란을 빠른 시간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빨리 해보려고도 할 거고, 추정되는 혐의만으로 과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월 30일을 넘기면 4월 달까지 결국 이제 심리가 연장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 특검과 그리고 헌재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 이제 특검으로 넘어오고 특검 조사 지켜보고 아마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그렇죠.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탄핵에서 가결이 됐다 해서 특검은 특검대로 굴러가고 헌재는 헌재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촛불 민심을, 성남 민심을 수습할 정치권의 능력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큰 시련 속에서 이 전환점을 맞고 있는 거 아닌가. 개헌 찬성 세력대, 개헌 반대 세력의 쟁패가 형성이 돼, 개헌 찬성파들은 뭐 비박이든 뭐 여기 국민의당이든 아니면 어찌 보면 반기문 또 그쪽 총장 그쪽 지지 세력이든 간에 이
예, 각종 연대와 신당 창당 이런 문제들이 고루 걸리면서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파 그러니까 횡적 연대죠. 문재인 전 대표의 힘과 대세가 더 세다면 당연히 합종파가 승리할 건데 그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에도 연행을 주장했던 소진이 예, 소진. 예. 소진이 승리를 했더라고요. 신당이 결국 반기문 총장님 중심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반 총장 그저 보수에 지금 마땅한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인물론적인 예, 카드가.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을 또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들이려고 그럴 텐데 친박 진영이 그렇다고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반 총장님을 끌어들이려고 반기문 총장을 끌어들이려고 할 텐데 친박은 뭐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만 보고 예. 왔지 무슨 대안이 있었어요? 예, 다른 새로운 신당, 새롭게 형성된 정치 세력과 반기문 총장님이 만약에 하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후보도 없이 대선을 통과해갖고 살아남은 정당을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자민련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선진통일당이 그랬고 후보 중심으로 해서 세력과 신당이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는 것이 가시화될 것 같고 이번에 탄핵 민심 또는 촛불 민심에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이 이제 이재명 전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전 시장이 아니라 현 시장 멀쩡히 살아있는 분을 갖다 내려주시려고 그러니까 성남시장이라고 하는데 예. 과연 이 국민들이 그렇게 과격하고 선명성 있는 경쟁들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좋아할까? 충청도에서 탄산수가 좀 나오길 바랍니다. 예. 콸콸 쏟아지기를. 발언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대안까지는 저희들이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언과 행동을 보면은 야, 이 나라가 진짜 이 나라의 지도자로 나서기에 적절성 여지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요. 대선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정말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 우파도 이번 기회에 아주 좀 보수 우파도 반성할 것 반성하고 죽을 바에 나지 확실하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각오로 나가야 되지 않나. 보수 우파의 가치는 저는 상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50년을 넘게 끌어온 가짜 보수 때 가짜 진보 또는 위선적 진보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기득권 세력이 안전하면서 계속해서 반대파를 색깔론으로 공격해갖고 그걸로 다 안주하는 안보파리, 종북파리 뭐 이런 걸 부정하려 할 수가 없죠. 문재인 전 대표한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기득권의 귀족 노조니 뭐니 하면서 기득권에 안주해서 맨날 겉으로는 비정규직 철폐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실제적으로는 자기들 고임금 정규직 귀족 노조를 유지해 나가고 하는 기득권 소위 말하면 20%들 이들의 위선적 진보 그러니까 가짜 보수와 위선적 진보 이 위선적 진보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가짜 보수는 불태워 버려야 된다. 하면 저는 위선적 진보는 그럼 파묻어 버려야 되는 거냐. 박근혜 정부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0년대식 마인드와 사고방식으로 정권을 운영할. 그럼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386들은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386들은 80년대식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70년대가 문제여서 그걸 탄핵시키고 아니면 불태웠다면 80년대로 옮겨갈 것이 아니라 2010년, 2020년으로 옮겨와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80년대적 정치, 386 정치에 의존하면서 이걸 가져가는 것도 참 국가의 불행이라고 봅니다. 현 여권 세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야권의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한 30%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선론이 형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도 저는 여기서 보이는 게 박근혜 문제론뿐만 아니라 문재인 한계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고 한 원로가 조언했다가 한 큐에 갔지 않습니까? 개헌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쟁점일 겁니다. 그 개헌 문제 중에서 결국 권력의 분점,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일 거고요. 개헌 반대파 합종파가 될 거고 개헌 찬성파는 연행파가 될 것이다. 이재명 시장을 바라보는 또 국민들의 바람 속에서는 뭐냐면 강력한 대통령, 강력한 리더를 원합니다. 강력하고 소신이 있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그만큼 고집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력하고 소신이 있다라는 거는 거꾸로 그만큼 반대자들을 양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자들을 양산하게 되면서 스스로 고립되면서 저렇게 국가적인 혼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진보에서도 한번 선보여줬고 보수에서도 한번 선보여줬고. 강력하고 소신 있는 이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저기 유연하고 온유하고 소통하면서도 어떤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처리하는, 그러니까 애윤애강형 지도자가 강력한 리더십은 겉으로는 온유하고 유연하면서도 속으로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는 확실하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외유내강형 지도자가 정말 지금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지혜롭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분한 심경으로 나라 걱정을 더 해주시는 게 우리 국민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민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